다음으로 컨트롤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디자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컨트롤은 동적 테이블, 고정 테이블, 라벨 세 가지입니다. 동적 테이블과 고정 테이블은 흔히 알고 있는 표 형태의 컨트롤이며 해당 컨트롤은 라벨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라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동적 테이블과 고정 테이블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은 양식의 텍스트를 출력하는 컨트롤입니다. 기본값은 단순 텍스트만 출력을 하지만 속성에 따라 데이터를 출력할 수도 있고 이미지나 QR코드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속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속성은 데이터 형태입니다. 데이터 형태에는 일반, 요약, 데이터, 그룹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 형태가 일반인 경우에는 디자이너상에서 입력한 텍스트를 그대로 출력하는 라벨입니다. 메뉴에 추가, 컴포넌트, 라벨, 라벨을 선택하여 추가하거나 상단 툴바를 통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벨에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해당 라벨을 더블클릭하거나 선택 후 속성창의 텍스트 속성란에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밴드 구분 없이 어느 곳에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라벨입니다. 데이터 라벨은 데이터 밴드나 데이터 밴드의 자식 밴드에서만 생성이 가능하며 상위 데이터 밴드의 데이터셋 이름과 데이터 테이블 이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데이터 밴드에 연결된 테이블 이름이 데이터 테이블 1이라면 데이터 라벨의 테이블 이름 역시 데이터 테이블 1이 되며 이는 데이터 밴드의 테이블 이름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데이터 라벨 역시 메뉴에 추가, 컴포넌트, 라벨, 데이터를 선택하거나 상단 툴바를 이용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라벨을 생성하고 데이터 형태를 데이터로 변경해주면 되기 때문에 일일이 데이터 라벨을 생성하지 않더라도 일반 라벨을 생성하여 데이터 형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라벨들이 모여 리스트로 출력이 되면 동적 테이블 하나의 표가 반복되어 출력되고 고정 테이블이 되는 형식입니다. 테이블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고 해당 파트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된 테이블에서 출력을 원하는 필드를 선택하면 디자이너상에서 테이블 이름과 필드명이 표시되고 인쇄 미리 보기 시 해당 테이블에 있는 필드의 값이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밴드의 데이터 라벨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라벨이 반복되어 출력이 되지만 데이터 밴드의 자식 밴드의 데이터 라벨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페이지의 첫 번째 데이터를 출력하게 됩니다. 다음은 요약 라벨입니다. 요약 라벨은 데이터의 정보 중 하나의 필드 값에 대한 요약을 나타내는 라벨입니다. 이번부터는 라벨을 생성할 때 일반 라벨을 생성하고 속성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벨을 하나 생성하고 속성에서 데이터 형태를 요약으로 변경해 줍니다. 요약 타입에는 합계, 평균, 최대값, 최소값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데이터셋 이름, 테이블 이름, 필드 이름을 지정해주면 해당 필드의 데이터를 요약 타입에 맞게 요약하여 출력합니다. 요약 라벨을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요약할 데이터 정보를 설정해주는 것과 문자 형식을 변경해주는 것입니다. 합계나 최대값, 최소값 등의 값은 항상 숫자 형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라벨의 속성에서 문자 형식을 문자에서 숫자로 변경해줘야 합니다. 숫자로 설정되지 않게 되면 해당 라벨이 공백으로 나오거나 양식이 빈 양식으로 출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셋 이름, 테이블 이름, 필드 이름 등의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출력 시 체크 데이터 관련 오류 메시지가 발생되며 미리 보기가 실행되지 않게 됩니다. 1부터 10까지
10개의 데이터가 있는 필드를 썸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할 라벨을 선택하고 데이터셋 이름, 테이블 이름, 필드 이름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문자 형식을 숫자로 변경하고 미리 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10까지의 합계인 55가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라미터 라벨입니다. 파라미터 라벨은 인쇄물 출력 시 고정된 데이터 값을 출력하는 라벨입니다. 데이터 라벨의 경우 연결된 테이블의 데이터를 연속 출력하는 반면 파라미터 라벨은 지정된 키에 대응하는 값을 반복적으로 출력하는 라벨입니다. 라벨을 추가하고 데이터 형태를 파라미터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이름을 설정해 줍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면 파라미터 이름은 키가 되고 출력이 되는 텍스트는 값이 되어 해당 키에 맞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 이름을 컴퍼니로 설정을 하고 미리 보기를 하면 컴퍼니에 대응되는 값인 더존이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라벨입니다. 시스템 라벨은 DR 디자이너 및 인쇄뷰어에서 제공해주는 간단한 정보를 나타내는 라벨입니다. 라벨을 추가 후 데이터 형태를 시스템으로 선택합니다. 시스템 라벨에서 제공되는 값은 현재 페이지, 전체 페이지, 출력 날짜, 시간 등의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시스템 필드 이름 속성을 통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날짜나 시간의 경우 인쇄 시점이나 미리 보기 시점의 날짜 및 시간이 출력되며 PC의 시스템 날짜를 얻어와 출력을 하므로 날짜와 시간이 정확하지 않다면 PC의 시스템 날짜 및 시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쇄 미리 보기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라벨은 출력 날짜를, 우측 라벨은 현재 페이지와 전체 페이지를 함께 출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룹 라벨입니다. 그룹 라벨은 동일한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출력이 될 때 해당 라벨들을 머지하여 하나의 라벨로 출력하는 기능으로 단독적으로 잘 사용하지는 않으나 동적 테이블에서 자주 사용이 되는 라벨입니다. 데이터 형태를 그룹으로 설정한 양식을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분이 머지되어 하나의 라벨로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기 형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기 형태는 라벨, 이미지, 바코드,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기 형태의 값이 라벨인 경우에는 단순히 텍스트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미지 라벨의 경우 그림을 출력하는 라벨로 텍스트 입력란에 이미지 경로, 이미지 URL 주소, 바이너리 형태의 이미지 데이터 등을 입력하게 되면 화면에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물리적인 이미지 경로를 입력하는 경우 해당 PC에서는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나 해당 양식을 다른 PC로 옮겨서 확인할 시에는 실제 물리 경로에 이미지 파일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해당 이미지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이미지 경로를 입력하는 경우 해당 이미지를 다른 PC에서도 표시를 원한다면 이미지 저장 속성을 예로 설정하면 리포트 템플릿에 해당 이미지를 저장하여 다른 PC에서도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바코드 라벨은 입력된 텍스트를 바코드로 출력하는 라벨입니다. 텍스트 값을 읽어들여 바코드 이미지로 변경하여 라벨에 바코드 이미지를 출력합니다. 바코드의 경우 상단에는 바코드 막대가, 그 아래에는 입력된 텍스트가 출력됩니다. 바코드 타입은 기본적으로 코드 39 인코딩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인코딩 타입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바코드의 경우 숫자, 영문 문자 및 일부 특수 문자만 사용이 가능하며 인식할 수 없는 문자나 특수 문자를 입력 시에는 에러라는 문구가 발생됩니다. 또한 바코드 라벨 생성 후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바코드 막대 및 텍스트가 붉은색으로 출력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바코드를 출력하기에는 해당 라벨의 너비가 너무 좁아 모두 표시를 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이럴 경우에는 라벨의 넓이를 넓혀 바코드 바가 모두 표시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QR코드 역시 바코드 라벨과 마찬가지로 입력된 텍스트를 QR 바코드로 출력하는 라벨입니다. 바코드에서 지원되지 않는 문자 및 특수 문자도 사용이 가능하며 QR코드 라벨은 항상 정사각형으로 출력이 됩니다. QR코드 역시 인코딩 타입을 변경할 수 있는데 기본값인 디폴트는 ASCII와 동일하며 그 외에 UTF-8, 유니코드, KSC5601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라벨의 공통적인 속성 중 주요 속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속성으로는 앞서 요약 라벨 설명 때 언급되었던 문자 형식과 표시 형식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형식은 출력되는 텍스트가 단순 문자열인지 날짜 또는 숫자인지 구분해주는 속성입니다. 표시 형식을 입력하는 경우 문자 형식에 따라 출력되는 형태가 달라지고 또한 숫자 계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반드시 문자 형식이 숫자여야만 합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로 2019-1003을 입력하고 문자 형식을 문자, 표시 형식을 YYYY년, mm월, DD1로 설정을 하고 미리 보기를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3일로 출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표시 형식 그대로 YYYY년, mm월, DD1로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문자 형식을 날짜로 변경하여 미리 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로 변경 후에는 표시 형식에 맞춰 2019년 10월 3일이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단위 구분 콤마를 넣기 위해 표시 형식에 샵, 콤마, 샵샵샵을 입력하고 텍스트로 100만을 입력하고 문자 형식을 문자의 상태로 미리 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되어야 할 값은 100만이지만 1000으로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자 형식을 숫자로 변경하여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숫자로 변경하고 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100만이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표시 형식을 적용하는 경우 출력되는 문자 형태에 따라 문자 형식을 반드시 맞게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속성은 장평 조정 설정입니다. 장평 조정은 문자의 길이가 길어 라벨의 너비보다 긴 경우 해당 문자의 장평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없음, 자동 크기 맞춤, 자동 크기 줄어듦, 수동 크기 조정 4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기본값은 없으므로 문자의 길이가 라벨을 넘어가는 경우 라벨 밖으로 문자가 넘쳐서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크기 맞춤은 문자의 길이가 길어지면 글자의 너비가 줄어들어 라벨 안에 들어가게 맞춰지고 문자의 길이가 짧은 경우 반대로 글자의 너비가 늘어나서 라벨의 너비에 맞춰지게 됩니다. 자동 크기 줄어듦은 문자의 길이가 짧은 경우는 그냥 출력을 하지만 문자의 길이가 긴 경우에만 글자의 너비를 줄여 출력해주는 옵션입니다. 수동 크기 조정은 문자의 길이가 라벨의 너비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수동 장평 간격으로 지정한 사이즈로 글자의 너비를 줄여서 출력을 하고 문자의 길이가 길어지는 경우는 라벨의 너비에 맞게 줄어드는 기능을 합니다. 수동 장평 간격을 70으로 하게 되면 문자열이
라벨의 너비를 넘지 않더라도 70%로 줄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폰트 크기 자동 조절입니다. 폰트 크기 자동 조절은 문자의 길이가 라벨의 너비를 넘어가는 경우 폰트 자체의 사이즈를 줄여 라벨의 너비에 맞게 출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자가 라벨의 너비를 넘어가지 않는 경우 지정한 사이즈로 출력이 되지만 글자의 크기가 라벨의 너비보다 길어지게 되면 폰트 자체의 사이즈가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 줄바꾸기입니다. 자동 줄바꾸기 역시 문자의 길이가 라벨의 너비를 넘어가게 되면 넘어가는 부분을 개행하여 다음 줄에 출력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문자의 길이가 길어 라벨을 꽉 채울 경우 아래쪽으로 문자가 넘쳐서 출력이 되며 자동으로 높이가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표시 형식의 경우 단넷 표준 표시 형식을 따르고 있으므로 해당 표시 형식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표시 형식을 확인하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라벨의 테두리의 색이나 두께를 변경하는 속성, 글꼴체나 글꼴 사이즈 등을 변경하는 속성들이 있으므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앞에서도 많이 언급된 테이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에는 고정 테이블과 동적 테이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동적 테이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동적 테이블은 데이터 밴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상단 메뉴에 추가, 컴포넌트, 테이블, 동적 테이블 또는 상단 툴바를 통해 생성할 수 있습니다. 동적 테이블을 생성하게 되면 테이블 마법사 창이 뜨면서 동적 테이블에서만 사용할 필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적 테이블에 생성되는 데이터 밴드의 테이블에 바인딩된 데이터 테이블을 선택하고 선택 가능한 필드에서 출력을 원하는 필드를 선택하여 우측으로 이동 후 확인을 누르면 동적 테이블이 생성이 됩니다. 동적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윗줄은 테이블의 타이틀을 출력하는 라벨, 아랫줄은 데이터를 출력하는 데이터 라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이터 라벨의 필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속성의 필드명에서 원하는 필드를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 동적 테이블의 출력 형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 타이틀은 페이지마다 1회씩 출력이 되며 아랫줄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분은 바인딩된 데이터를 리스트 형식으로 출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동적 테이블의 속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테이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컴포넌트 창에서 해당 동적 테이블을 찾아 선택하거나 동적 테이블 라벨을 선택한 후에 ESC 버튼을 이용하여 상위로 이동해 동적 테이블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라벨은 좌클릭으로 위치 이동이 가능하지만 테이블의 경우 우클릭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먼저 최소행 개수입니다. 최소행 개수는 데이터 양과 관계없이 최소로 출력하는 데이터 행의 수를 나타냅니다. 기본값으로는 1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개의 데이터를 가진 테이블을 바인딩하여 미리 보기한 모습입니다. 5줄의 데이터가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최소행 개수를 10개로 변경하여 미리 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데이터가 출력되고 아래에 이어서 5개의 빈 행이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개수가 최소행 개수보다 적은 경우는 최소행만큼 테이블 행을 출력하고 최소행보다 큰 경우에는 출력할 수 있는 만큼 출력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최대행 개수입니다. 최대행 개수는 한 페이지에 출력하는 데이터의 양을 조절하기 위한 값으로 기본값으로는 0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용지 하단까지 자동으로 늘어나서 데이터가 출력이 됩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개의 데이터를 가진 테이블을 바인딩하여 미리 보기한 모습입니다. 용지 하단까지 데이터를 출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대인 개수를 5개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데이터만 출력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15개의 데이터가 출력되지 않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옵션이 바로 최대인 이후의 데이터입니다. 기본값으로는 제거, 별지에서의 사용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15개의 데이터는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이 옵션을 페이지 넘기기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데이터가 출력되고 나머지 데이터가 다음 페이지에 또 5개, 그 다음 페이지에 5개가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별지 리포트명입니다. 앞서 최대인 개수를 지정하고 최대인 이후의 데이터 속성을 제거, 별지에서의 사용으로 설정하는 경우 최대인 개수만큼 데이터를 출력한 이후에 데이터를 별지에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별지를 위한 리포트를 추가하고 해당 리포트의 속성에서 별지 서브 리포트 값을 예로 설정을 하게 되면 해당 리포트는 별지가 됩니다. 별지 리포트를 디자인하고 메인 리포트에 동적 테이블을 설정해서 별지 리포트명을 선택하여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최대인 개수가 5이므로 5개의 데이터가 먼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5개의 데이터는 별지에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지 마크 표시 여부는 데이터의 개수가 최대인 개수보다 큰 경우 해당 동적 테이블에서는 데이터를 출력하지 않고 별지 마크를 출력한 뒤 별지의 모든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속성을 예로 변경하여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메인 동적 테이블에서는 데이터가 출력되지 않고 별지 출력 마크를 출력하고 별지의 모든 데이터를 출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정 테이블의 속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테이블은 동적 테이블과 달리 리스트 형식으로 출력이 되지 않고 생성해 놓은 모습 그대로 반복해서 출력이 되는 테이블입니다. 메뉴에 추가, 컴포넌트, 테이블, 고정 테이블 또는 상단 툴바를 통해 생성할 수 있습니다. 고정 테이블을 생성하면 고정 테이블 추가 창이 뜨고 열 개수와 행 개수를 지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테이블이 생성됩니다. 고정 테이블은 별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생성 시 테이블 라벨들의 데이터 형태가 일반으로 생성이 됩니다. 고정 테이블은 동적 테이블과 다르게 모든 밴드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데이터 밴드의 고정 테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수만큼 고정 테이블 전체가 반복되어 출력이 됩니다. 또한 동적 테이블의 경우 데이터 밴드의 높이가 동적 테이블 데이터만큼 자동으로 늘어나지만 고정 테이블의 경우 데이터 밴드가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고 처음 진행한 높이 그대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고정 테이블 하단에 데이터 밴드의 여백이 존재하면 해당 여백까지 반복이 되어 출력이 됩니다. 고정 테이블 아래쪽에 데이터 밴드의 여백을 주고 미리 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백만큼 공백을 둔 상태로 고정 테이블이 반복되어 출력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테이블의 기능에는 테이블 라벨들을 선택하여 우클릭하면 셀 분할이나 셀 병합, 좌우측 열 추가, 상하단 행 추가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전 컨트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의 종이에 동일한 형태의 구조를 여러 번 반복하여 출력할 때 사용하는 컨트롤이며 데이터 밴드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리전을 사용하지 않고 디자인하였을 경우입니다.
한 페이지에 한 번만 출력이 되고 여러 페이지에 나누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리전을 통해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전은 데이터 밴드 내부에서만 반복이 이루어지므로 용지를 가득 채워 반복을 하고 싶을 경우 데이터 밴드의 높이를 용지 높이만큼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메뉴에 추가, 컴포넌트, 테이블, 리전을 선택하거나 상단 툴바를 통해 생성을 합니다. 리전 내부에는 아무런 밴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데이터 바인딩을 위해서 데이터 밴드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추가 메뉴 또는 상단 툴바를 통해 데이터 밴드를 리전 내부에 추가해 줍니다. 추가된 데이터 밴드의 테이블 이름은 상위 데이터 밴드에 바인딩된 테이블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리스트 형식으로 출력하고 싶은 경우에는 동적 테이블, 고정된 형태로 출력을 원하는 경우에는 고정 테이블을 사용하여 리전 내부에 있는 데이터 밴드에 디자인하여 줍니다. 예시에서는 고정 테이블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테이블을 생성하고 라벨들을 설정해 주도록 합니다. 이제 리전을 생성해서 출력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기본값인 한 번만으로 출력하게 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을 때와 동일하게 출력되므로 속성값을 변경하도록 합니다. 출력 방향 속성값에는 한 번만, 수평, 수직, 제한된 수평, 제한된 수직의 5개의 속성이 존재합니다. 수평의 경우 리전이 좌에서 우로 반복되어 출력이 됩니다. 수직의 경우 리전이 상에서 하로 반복되어 출력이 됩니다. 제한된 수평의 경우 좌에서 우로, 하단 여백이 존재하는 경우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좌에서 우로 반복되어 출력이 됩니다. 제한된 수직의 경우 상에서 하로, 우측 여백이 존재하는 경우 우측으로 이동해 다시 상에서 하로 반복되어 출력이 됩니다. 해당 화면의 경우 제한된 수직으로 설정된 화면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리고 우측으로 이동해 다시 위에서부터 아래로 출력이 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DR 디자이너에서 사용되는 스크립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는 디자이너에서는 작동하지 않지만 인쇄 미리 보기 또는 출력 시 작동하여 인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값이나 속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먼저 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키워드 2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스 키워드입니다. 디스 키워드는 선택한 컨트롤의 속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키워드입니다. 라벨을 선택하여 디스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라벨의 글꼴, 글자 크기, 배경색, 테두리의 두께 등의 속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되는 텍스트가 짝수인 경우 해당 텍스트를 파란색으로, 홀수인 경우 빨간색으로 표현하도록 작성해 보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에는 대소문자 구분을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조건문을 이용하여 조건을 작성해 줍니다. 현재 출력되는 텍스트의 나머지가 0인 경우를 조건으로 작성합니다. 현재 출력되는 텍스트를 얻어오기 위해 dis.text를 사용합니다.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글자 색상을 파란색으로 설정합니다. 글자색 속성에 접근하기 위해 dis.textcolor를 사용합니다.
글자색 속성에 color.blue로 파란색으로 설정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0이 아니면 빨간색으로 표기하기 위해 else문을 이용하여 this.textcolor에 color.red로 정하도록 설정을 합니다. 미리 보기를 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수인 경우에는 파란색, 홀수인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소스 키워드입니다. 데이터 소스 키워드는 바인딩된 데이터를 얻어오거나 출력물의 현재 페이지 번호, 전체 페이지 번호 등 인쇄물 전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이 30개 이상인 경우에는 O, 30개 미만인 경우에는 X를 표기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을 사용하여 현재 출력되는 데이터행의 수량값을 얻어오기 위해 데이터 source.getDataRaw를 사용합니다. 데이터 source.getDataRaw 수량의 값이 3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this.text를 이용해 현재 라벨의 텍스트에 O를 출력하도록 합니다. else문을 이용하여 그 외의 경우에는 X를 출력하도록 작성합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개 이상인 경우 해당 라벨에 O가 찍히고 30개 미만인 경우 X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크립트는 데이터가 바인딩되고 화면이 그려질 때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조건에 따라 값이나 속성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 사용되어지므로 좀 더 유동적으로 양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시에서는 몇 가지 함수와 속성에 대해서만 접근하였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DR 디자이너 도움말 자바스크립트에 더 많은 속성과 함수가 설명되어 있으므로 도움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DR 디자이너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